이제 거래가액, 이 거래가액과 관련해서는 매매에서만 뭐가 나온다? 거래가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래가액은 거래신고 필증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등기 신청 정보에 뭐하고 기록하고, 그러면 거래가액이 3억이라 되면 3억 이렇게 기록하고, 신청 정보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뭐한다? 기록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그럼 거래가액을 적을 때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이 말까지 남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2006년 1월 1일 이후니까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 등기 원인 증서가 키워드예요. 반드시 등기 원인 증서는 뭐 해야 한다? 매매 계약서여야 돼요.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원인 서면이 반드시 뭐가 들어야 한다?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매매니까 당연히 매매 계약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원인은 매매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원인 서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판결문이 원인 서면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원인은 매매인데. 그럴 때 판결문이 들어갔을 때는 원인 서면이 매매 계약서가 아니니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매매 계약서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가 되면 충족이 되면 뭘 기록한다?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기록하면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요것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게 돼 있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라 하더라도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판결이나 조정 조서 등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 가액은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매매 목록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다? 매매 목록이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목록이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매매 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매 목록이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그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이 제출이 되면 매매 목록 뭘 기록하라? 번호를 기록해 준다라는 거.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럼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거래 가액 아니면 뭘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 그러면 매매 목록이 제출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개 이상의 부동산, 2개 이상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수인, 그러니까 매도인 또 여러 명, 매수인 또 뭐다? 여러 명이라면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고요. 하면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등기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국어, 절차상에 암기도 해야지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7월달이나 8월달 가면 선생님 수용은 직권인가요? 신청인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문을 잘 못 읽어서 그래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국어가.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라는 말은 뭐다? 그 신청을 받아서 등기관이 뭘 하고 있다? 등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신청 시와 등기를 기록하는 시점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수용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그럼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었으니까 뭐로 간다?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면 뒤에는 뭐다? 단독 신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고요. 그럼 관공서가 할 때는 뭐 해야 한다? 촉탁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은 당연히 뭐다? 토지 수용이 될 거고 원인일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원인일자는 언제다? 수용 개시. 수용이 개시되는 날에 뭐가 일어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수용은 187조니까. 그 다음에 재결의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록한다.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수용은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왜? 단독 신청. 그죠? 자, 그다음에 대위 볼게요. 대위. 이 대위 지문은 이 4번 지문에 연결시켜서 봐드릴게요. 그럼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뭘 할까요? 이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뭘 할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제 이 말이 뒤에 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에 한다면 등기 기록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목, 수, 1, 2에 나올 때 수가 뭐냐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이렇게 나오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기본적으로 따지면 뭐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권리들은 등기관의 원칙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봅니다. 수용에서의 키워드는 이거거든요. 이거 제가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최초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 뭐다? 지상권 등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부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의 등기부라면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소유권 보존 갑 적구 1 지상권 뭐다? 설정 A 적구 2 소유권 뭐다? 이전을 이렇게 등기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공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하겠다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수용 개시일이 된다고요. 그럼 수용 개시일이 딱 되는 순간 이 시점에는 일단 등기부상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아니해도 이 토지는 누구 토지다? 이제 사업 시행자 또는 관공서의 소유 토지가 되어버려요. 187조. 근데 등기부상에서는 아직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든지 병합으로 또는 전세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기록이 된다든지 이런 등기에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소유권 이전 누구 병 이렇게 여기에 뭐다? 저당권 설정 누구 K은행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 등기는 을로부터 파생되어 나왔고 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병하고 병은 무권리자입니까? 유권리자입니까? 이 시점에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죠. 등기부를 보세요. 이 등기가 누구로부터 이전받은 건가요?
을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럼 을이 소유자인가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라고요. 사업 시행자 명의 등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요. 사업 시행자인데, 이 시점에 사업 시행자인데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해됩니까? 그럼 을은 이 사람한테 넘길 당시에 을은 소유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병도 소유자가 아니게 되겠죠. 어렵나? 여러분이 토지를 이 시점에서 수용했다고요. 을이 상용이. 여러분이 토지 수용. 그럼 누구 거? 여러분 거. 그런데 상용이가 소유권을 뭐 한다? 넘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럼 상용이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받은 사람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이해갑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저당권도 무권리자가 저당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등기들은 다 효력이 뭐다? 없는 등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그래요.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등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사업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거라고요.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준다고요. 토지 뭐다? 수용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명의로 이렇게요. 그러면 해줄 때 그럼 이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니까 다 효력이 없는 등기란 거는 등기관이 바로 확인이 될 건데, 수용에서의 키워드가 뭐냐면 당연히 이 권리들은 뭐한다? 소멸한다라는 것은 등기관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데,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권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자 명의로 무슨 등기하고 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는 뭐다? 승계 취득이거든요. 형식이. 승계 취득이라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권리는 원칙은 뭐 해야 한다? 인수하는 게 맞죠. 이전을 받을 때는 앞선 권리들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상권이 있을 때 지상권을 이 상태로 보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영구무한대에 있어요. 가령. 그럼 수용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취득해오는 절차거든요. 그럼 공익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상권이 영구무한으로 되어 있고, 그럼 지상권을 인수하면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갑니까? 그럼 수용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리를 소멸시켜야 돼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등기상에서는 수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인수되는 권리가 뭐한다? 없도록 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수용은 형식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인 승계 취득의 형식을 빌리지만 법적 성질을 뭐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줘야지만 인수되는 권리가 뭐다? 없다 간다고요. 그래서 수용의 키워드는 뭐냐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권리도 다 뭐 해야 한다?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되겠네요. 4. 소유권 이전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뭐 했다? 단독으로 신청해서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 그러면 등기한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는 뭐 한다? 지워야 될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뭐 한다? 지워야 될 거고, 이 등기도 뭐 한다? 지워야 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 선생님,
그러면 지상권자는 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사업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다 뭐한다?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결론은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이전이든 뭐다 이후든 다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으로 다 소멸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야 사업을 원활하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됐나요? 그리고 이전에 성립된 권리들을 다 직권 말소시킬 때는 뭐한다? 보상금이 뭐하다? 지급될 거니까 여러분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멸시키고 있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의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거든요. 이전 등기를 받아오려면 기록상 이전 받아와야 될 권리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자로부터 뭐 받아와야 되니까 이전 받아와야 되니까 결론 수용은 사업 시행자 명의로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원칙 이전이든 이후든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수용되는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들은 원칙 다 직권 말소한다. 이게 수용에서 메인 지문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 성립된 권리까지도 말소한다. 다만 이렇게 나오겠죠.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이후에 이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까? 상속이 이 시점에 개시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시점에서 을이 뭐하였다?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하면 을이 소유자입니까? 을의 상속인이 소유자입니까? 을의 상속인이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럼 보상금 지급이 누구한테 되었을까? 을의 상속인한테 되었겠죠. 됐나요? 그럼 이때 상속 등기가 되어 있다면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역시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건데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이 시점인데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고요.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가 이 시점에서 수용되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 앞으로 상속인에서 등기를 받아 와야 되잖아요. 됐나요? 근데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한다? 상속 등기가 되어야. 그럼 이 시점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누구 앞으로?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때 관공서라는 개념은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지문들이 있거든요. 관공서의 특징이 뭐냐면 관공서는 완전 깡패예요. 내가 하고 싶은 등기가 만약에 있잖아요. 관공서가 하고 싶은 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등기를 하는데 뭔가 필요하다면 관공서는 타방을 다 모여서 대위해서 해당 등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야 관공서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사업 시행자나 관공서는 누구를 대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공서는 자기가 원하는 등기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면 그런 등기는 관공서가 다 함께 촉탁하거나 함께 대위 신청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상속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이 등기부터 먼저 해놓고 뭐한다? 사업 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거야. 결론. 원래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은 직권 말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뭐 할 때 빠를 때만큼은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문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권리들을 다 직권 말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강제 취득해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익사업에 제한이 되는 권리가 있다면 다 싸그리 뭐한다? 소멸시켜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권리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한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한다? 이익, 혜택이 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다? 요역지 지역권이에요. 수용되는 토지 위에 이 토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승역지, 즉 그 부동산,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이 뭐한다? 존재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 요역지에 관한 지역권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이 있는데 여기를 딱 잘라서 1분단, 2분단, 3분단은요. 힘드니까 3분단, 4분단을 기준으로 할게요. 3분단, 4분단. 3분단의 토지가 승역지, 4분단의 토지가 뭐다? 요역지. 그럼 이게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됐나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그럼 제가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가 있는 부동산을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죠. 여기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해요, 국가가.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갑니까? 만약에 요역지 지역권을 소멸시켜버리면요, 통행을 못해요. 그럼 이 토지를 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다? 지역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명시적으로 이런 권리는 직권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권리는 일단은 소멸시키지 마라라고 재결로서 존속을 뭐하다 인정한 권리들이 있다면 그런 권리들도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수용위원회에서 이런 권리는 직권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협의를 해놨다면 그 협의해놓은 사항을 등기하는 게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등기한이 직권 말소하지 않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 다음 재결로서 존속이 뭐가 된 권리?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수용날이 뭐예요? 수용 개시일이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도 말소해서는 안 되고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역, 니은, 뒤끝의 지문을 암기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해놔야 나머지 권리들은 다 이전이든 이후든 직권 말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위로 갑니다. 다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는 사업시행자 기업자 누구?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인, 상속인의 가름에서 토지의 표시나 등기명인의 표시나 경정, 상속 이런 등기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어야 상속이 앞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속 등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오기 위한 상타방에 해야 될 등기들은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다 뭐다? 대위 함께 촉탁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에 등기 신청서의 기록사항에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을 때는 이를 뭐 해라? 기록해라. 이거 기록 안 하면 등기한이 다 뭐 한다? 직권? 말소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권리는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걸 신청서에는 뭐 한다? 기록해놔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따로 신청서에 기록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왜? 그거는 등기한이 당연히 제한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등기한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었다면 신청서에 뭐 해라? 기록해놔야 등기한이 이를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오시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지문. 재결실효가 뭐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약식으로 적을게요. 제가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3. 소유권 이전, 수용, 사업 시행자. 이렇게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재결이 실효되었다라는 말은 수용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용을 했다면 공익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보상금도 쥐꼬리만큼 받았는데 야 너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소유권 돌려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이 토지는 이제 사업을 할 목적이 없으니까 수용의 효과를 뭐 한다?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결의 뭐다? 실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된다. 그럼 소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이제 뭐가 된다? 무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무효라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럼 돌려줄 때 원소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이제 없는 등기이므로 무효의 등기라고 본단 말이에요.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그럼 뭘 하겠다? 이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한다고요. 그 말소를 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제 권리를 기록상 잃게 되니까 뭐다? 의무자. 그러니까 피수용자. 수용을 당한 사람이 다시 권리를 얻게 되죠. 권리자. 이렇게 해서 무슨 신청으로?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고요. 그럼 이 지문이 왜 중요하냐? 사업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가져갈 때는 공동으로 가져갔습니까? 단독으로 가져갔습니까? 강제적으로 단독으로 가져갔잖아요. 돌려줄 때는 뭐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의 형식으로 돌려준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봐봐요.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등기 했을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할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권리들은 원칙은 다 직권 말소를 다 했겠죠. 근데 재결이 실효되어서 이 등기를 또 뭐 하면 말소를 하게 되면 수용을 함으로써 직권 말소된 자들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애들도. 그럼 다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나야 되겠지.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직권 말소된 등기는 재결 실효가 되면 다시 사업 시행자 등기를 뭐 할 거고 말소를 할 거고 직권 말소된 등기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는요 반드시 직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병경이가 말회를 좋아하는데 좀 암기를 좀 해놓으면 이게 딱딱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데 하면 뭔 말이지?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직권 말소 회복은 딱 하나다고요. 직권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는요. 반드시
직권으로 이를 회복한다. 이게 보병경위가 회를 좋아하는데 회가 직권 말소 회복이잖아요. 그래요. 볼게요. 그래서 재결이 실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한다고요.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 신청은 수용을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사업시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용 당시에 소유권 등기 명의 피수용자, 수용을 당한 사람, 을이 뭐가 되어서 권리자가 되어서 무슨 신청? 공동으로 신청한다고요. 이로 인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는 등기하는 수용으로 인해서 말소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은 어떻게 회복해라? 직권으로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논점이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용은 신청할 때는 무슨 신청? 단독.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실. 그 다음에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다면 신청 정보에 기록한다. 대위 신청 가능하다. 수용을 원인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원칙, 수용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이든 이후든 원칙 다 직권 말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다 직권 말소한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해서는 안 되고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이전이라면 그 등기도 말소해서는 안 되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해서는 안 되고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근데 재결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 명의의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해야 하는데 말소 절차는 뭐다? 공동으로 가는 거고 그 말소를 하면 수용 당시에 직권 말소했던 권리들도 다시 뭐해라? 직권으로 회복한다. 요까지만 딱 정리하면 이제 수용은 벗어날 구멍이 없다고요. 그래서 수용은 과거에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독립적인 문항이라기보다는 지문 제가 읽었던 5가지 논점이 있잖아요. 그 논점에서 한 2개 정도 빼가지고 박스 형태로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한 지문이나 2지문 정도 나와가지고 정답으로 결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필수 암기사항들은 암기해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신탁이거든요. 저는 올해 소유권 등기에서 이 신탁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올해 저는 90% 이상 보고 있다. 그 말은 뭘까? 좀 신경 써서 정리하자. 그 말이죠. 자, 신탁은요. 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신탁은 기본 개념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신탁이요. 신탁을 사실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려면 신탁 등기 하나만 가지고도 10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우리 등기법이 주어진 시간이 총 12시간, 13시간 정도인데 신탁 하나만 해도 10시간이 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거 법무사 제가 강의할 때는 신탁과 관련해서는 총 8시간, 9시간 강의해요. 그러니까 신탁이 그만큼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신탁은 그 정도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기법을 강의할 때 항상 등기는 그 내용적 부분을 이해하면 실제 암기할 것이 많이 없고 등기가 편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강의할 때 신탁만큼은요, 이해해서 풀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퍼즐 맞추듯이 지문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제가 단어만 체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서 이 단어 나오면 O, 이 단어 나오면 X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 포지션 안에서만 여러분이 뭐한다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의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되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친구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기 아프리카 극지 체험 해가지고요. 한 10년 정도 아프리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100억이었는데 지금 처분할 당시에 시세가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분하고 극지 탐험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세는 오를 수가 있으니 자기 절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친구야 왜 나 극지 탐험 갈 동안 너가 나의 재산권을 관리를 좀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을이 당연하지 나 그거 전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협의가 되면 이때 신탁에 관한 뭐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신탁 약정 계약 같은 말. 자, 그러면 신탁 약정을 했다면 재산권의 관리를 맡겼잖아요. 그 맡겼다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넘겨야 재산권의 관리를 맡을 거잖아요. 갑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산권을 넘기겠다고요.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뭐다? 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를 보면 이 등기부상에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은 갑 것처럼 보여요? 을 것처럼 보여요? 을 거잖아요. 을의 고유재산처럼 보이지 갑의 고유재산은 아니죠. 등기부상으로. 그런데 위의 내용에 좀 반하잖아요. 갑이 진짜 소유권을 넘길 의사는 있나요? 없죠. 재산권의 관리만 맡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지 실제 재산권을 넘길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외부에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가 중요하다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로서 을이 수탁자가 될 거고 을이 수탁자 받는 사람 갑이 뭐다? 위탁자가 되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뭐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됐나요? 근데 이것만 해놓으면 이게 을의 고유재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신탁에 따른 신탁 등기도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아래 신탁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여요? 아,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소유 부동산을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어서 재산권을 뭐 하는 사람이다? 관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때 조심하라고요. 아래 등기가 신탁 등기예요. 이 등기가 뭐다? 신탁 등기라고요. 위에 등기가 신탁 등기가 아니고 근데 이걸 구별 못하면 이 내용이 어려워진다고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요. 신탁 등기는 아래 게 신탁 등기고 위에는 뭐다? 신탁을 원인으로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개라고요. 그럼 신탁 등기 이거는 여러분이 이 등기만 봤을 때는 위에 등기 보지 말고 아래 것만 봤을 때는 신탁 등기라는 등기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등기입니까? 아니면 이 소유권은 단순히 재산권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람입니다. 라는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처럼 보여요. 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입니다. 사실만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거죠. 그럼 신탁 등기는 결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등기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권리 변동이라는 등기고 신탁 등기는 신탁 재산입니다. 라는 사실만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등기라고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뭐 하는 거다? 단독으로 뭐 하는 거다? 신청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때 자, 여기서 또 고비인데 동시 신청이라는 말과 일괄 신청이라는 말은 별개라고 했죠, 제가. 동시 신청이라는 말은 어떤 각각의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했을 때 이걸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이거를 뭐 해라?
함께 신청해라. 이게 뭐다? 동시 신청이라는 거고,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건을 따로따로 신청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장의 신청서로 두 개의 사건을 넣어서 신청하는 것을 뭐다? 일괄 신청이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괄 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뭐다? 동시 신청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렵나?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많이 오는 건데, 이 두 개의 사건은 무슨 신청이다?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 신청의 사유이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괄에서도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뭘까? 위에 신탁 등기 신청 사건 하나, 아래 사건 뭐다? 하나. 등기는 두 개죠? 두 개인데 일괄에서 신청한다라는 말은 신청서를 신탁 등기 신청 내용도 들어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사건이 하나의 신청서에 같이 작성되어서 등기하는 게 제출한다고요. 그것도 두 개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뭐다? 동시에. 한 장의 신청서에 작성이 되니까 당연히 뭐한다?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표현은 일괄 신청과 이꼴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의 신청서 하나, B라는 사건의 신청서 하나, 이거는 일괄 신청의 개념은 아니죠. 같이 적혀 있어야지만 한 장의 신청서에 적혀 있으면 일괄 신청이거든요. 그럼 이건 일괄 신청은 아니죠.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있다라는 말은 따로따로 제출해서는 안 되고 뭐 해라? 함께 제출해라. 이게 뭐다? 동시라는 개념이고 일괄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는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때는 일괄은 맞죠. 근데도 일괄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건이 등기하는 게 뭐한다? 함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괄의 개념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다? 동시의 개념을 뭐한다?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걸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라는 개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개념은 다르다고요.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이 동시에 제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하나의 부동산에 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전부 다 저한테 돈 빌려주고 제가 제 부동산 담보 제공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서류 다 묶어가지고 동시에 등기하는 게 제출할 수도 있다고요. 되겠나요? 이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다. 근데 따로 신청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순위번호를 똑같이 가져가려면 싹 다 뭐한다?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순위번호를 하나 1순위, 2순위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면 뭐한다? 따로따로 신청해도 가능한데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제가 5가지 체크를 해드렸다고요.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구분 건물에서 2개, 가처분에서 하나, 그 5가지는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 해라? 동시에 해란 말. 그 말은 뭐다? 두 사건을 따로따로 신청해서는 안 되고 함께 하라는 말이 동시고 일괄이라는 말은 한 장의 신청서에 2개의 사건 이상을 함께 제출한다. 그게 뭐다? 일괄. 그래서 신탁은 동시 신청 사유이자 뭐다? 일괄 신청의 사유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쪽으로도 봅니다. 신탁 등기가 별개의 순위번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의 순위번호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신탁과 관련해서는 동시, 일괄,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자,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 신청은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이거는 공동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선생님, 신탁 등기는 단독이라 했죠?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죠? 네. 근데 선생님 동시에 하라며요. 네. 그럼 의무자와 권리자가 동시에 등기소에 출석을 할 건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뭐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갈 거고, 근데 신탁 등기는 누가 한다? 수탁자, 을이 또 단독 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신청을 한다면 어차피 공동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는 두 명이 가느냐 한 명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에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다? 공동. 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뭐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이 없으면 뭐다? 단독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가느냐 한 명이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신탁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단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서는 몇 장? 한 장에 두 개의 사건을 적어서 뭐해라? 동시 이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용어가 정리가 공동, 단독, 동시, 일괄 이런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지문들이 상당히 뭐한다?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이 일단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요 기준에서 용어 가지고 푸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또 함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럼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요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울게. 자, 국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국어. 이제 문제 풀 때 국어. 신탁 등기는 위에는 신탁 등기 자체만 물어보죠. 그러면 신탁 등기는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단독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래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아니라 신탁 등기 뭐다? 신청시라고 돼 있죠. 그럼 신탁 등기 신청을 할 때 신탁 등기만 신청해야 돼요. 재산권에 관한 등기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신탁 등기 신청시 이렇게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다? 동시, 그 다음 일괄.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이 글자가 따라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지문들이 또 응용판이 있거든요. 응용판은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신탁 등기 자체가 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 말소도 권리자,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오도 뭐다? 단독.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와도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구조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국어. 자, 그 다음. 그런데 신탁 등기 신청 시 나오면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동시라는 말이. 그런데 동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등기하러 가면서 신탁 등기는 신청을 안 해버렸던 거예요. 뭐만 신청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 그럼 이 상태라면 원래 이 신탁 등기를 누가 했어야 돼요? 수탁자가 신청서에 기록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수탁자가. 안 하면 누가 조금 기분이 상할까요? 상황에서. 기분 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신탁 등기에서는요. 수익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수익자. 그럼 을너가 재산권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익금은 누구한테 원래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죠. 일반적으로 신탁은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그걸 이익교부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는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극지체험 한 20년 갈 테니까 내 통장 개설도 못한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뭐로 볼 수도 있다? 수익자로 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수익자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나요? 예, 그래서 야 수탁자 너 왜 그거 안 했어?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누구를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뭐한다? 신청할 수도 뭐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제가 금방 신탁 등기 신청시 나오면 뒤에 항상 뭐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동시라는 글자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대위에서 신탁 등기 신청시 나왔을 때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때는 동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 신청시 나오면 뒤에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이 멘트가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동시에 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 하나 주의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신청을 할 때는 수탁자가 2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수탁자가 만약에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라면 그러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소유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거든요.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공유로 볼 거냐, 합유로 볼 거냐, 총유로 볼 거냐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은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수탁자가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라면 이 재산은 무슨 재산으로? 합유 재산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탁 원부입니다. 신탁 원부. 이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하느냐면요.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럼 신탁 원부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탁 재산이 을이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재산권의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는지 처분 행위만 할 수 있는지 그 신탁의 목적 부동산이 어디까지 일정한 수탁자가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는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괄적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탁 원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탁 원부에는요. 이 신탁 목적물의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탁자가 누군지 위탁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수익자가 누군지 재반 내용들 처분 행위도 가능한지 관리 행위만 해야 되는지 그런 재반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된다? 신탁 원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탁 원부를 등기한이 만들거든요. 그럼 등기한이 신탁 원부를 만들려면 일정한 자료의 제공은 누가 해야 돼요? 등기를 뭐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신탁 원부를 만들기 위한 정보는 제공하는 거고 제공을 받으면 등기한이 그 정보 내용을 취합해서 신탁 원부를 만든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신탁 원부는 등기 신청인이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원부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뭐 하는 거다? 제공하는 거고 그 제공을 받아서 신탁 원부는 누가 만드는 거다? 등기관이 만든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탁 원부는 누가 만든다? 등기관이 만든다라는 것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올해 신설된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과거에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지나가는 소리로 여러분이 중개 실무에 가게 되면 실제 신탁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은 중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중개사고가 진짜 많이 난다. 그래서 가능한 전문가가 아니면 신탁된 부동산은 가능한 중개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신설되었다고요. 왜? 신탁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조심해라 라는 거. 그래서 그 아래에 부기 등기로 해가지고 위 신탁 등기할 때는 거래할 때는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뭐 해라? 조심해라. 신탁 원본 같은 것도 꼭 확인을 해라. 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도 꼭 좀 확인을 해라. 신탁의 목적이 뭔지도 좀 확인을 해라. 위탁자가 실제 누군지도 확인하고 수탁자가 누군지도 확인하고 수탁자가 이 재산권의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는 자인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지 그런 것 좀 조심해라 라고 뭐 한다. 여기에 무슨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올해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이거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게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받으셨죠? 한 장, 두 장 맞죠? 마지막 세 번째 장에 14번. 14번 보시고 있습니까? 그게 14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해가지고 본조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가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 등기에 뭐로 기록해라? 부기 등기로 기록해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접어야 되는데. 하죠?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주의사항에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냐를 일괄적으로 기록해 주는데 그 아래 보면 위 부기 등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등기상 증명서 밑줄. 두 번째, 등기 기록의 일부인 신탁 원부를 통하여 밑줄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주의사항이 뭐라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그 다음 신탁 목적, 그 다음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그러면 총 지문을 딱딱 나눠보면 오지선다행에 딱 5개 지문이 만들어지죠. 신탁 등기 아래는 신탁 등기의 주의사항을 부기등기로 기록하는데 거기 주의사항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1번 법률행위 등과 관련해서의 등기사항 증명서, 2번 신탁 목적, 3번 수익자, 4번 수탁자, 신탁자산의 처분 및 관리 5가지 중에서 한 개를 빼고 다른 지문을 싹 집어넣어 버리면 뭐한다? 정답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만큼은 뭐 하셔라? 암기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올해 신설된 거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1, 2, 3항이 있는데 신탁 등기의 말소라고 보이나요? 보이나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밑줄 쳐보세요. 지금 신설된 주문 15번에 그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밑줄 쳤나요? 쳤으면 저를 봐봐. 그러면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1번을 적용해야 돼요? 2번을 적용해야 돼요? 그건 알아야 되잖아. 이걸 해놓고 모르는 거잖아. 그 지문이 지금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문은 신청은 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청이라는 말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 꼭 신청은이라고 들어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 표현은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 신청은 나왔으면 1번이다, 2번이다. 2번. 그럼 2번이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막 다양하게 나올 건데 뭐라고 나와야 된다? 동시, 일괄, 하나. 이 구조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 고유 재산은 뜻의 등기 신청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뒤에 뭐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뭐 한다? 일괄하여야 한다. 요것만 알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다고. 문제를 풀 때 그 뒤에는 항상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일괄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걸 틀리게 하려면 각각 별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지고 앞에 이 유형의 지문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단독, 공동 나오면 X 이렇게 하는 거고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뭐다?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그럼 별개의 순위번호 나오면 뭐다? X, 각각 제출한다. X 이렇게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다 이해해서 가기는 뭐 한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퍼즐식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두 번째. 신탁원부는 등기한이 작성한 데 있죠. 이거 들어봐야 돼요. 신탁원부 등기한이 작성한 데 있죠. 그럼 등기한이 작성해가지고 신탁원부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신탁원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들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해임될 수 있잖아. 수탁자가 해임될 수 있죠. 수탁자가 추가될 수도 있죠. 신탁의 목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신탁원부도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걸 신탁 원부에 관한 변경 등기라고 해요. 이거는 암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들으면. 그럼 신탁 원부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탁 원부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그 결정을 법원에서 만약에 했단 말이야. 수탁자를 해임했다든지 그 법원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누가 등기하는게 알려줘야 돼? 법원에서 신탁 원부 바꾸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법원에 뭐해서 촉탁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신탁 원부에 변경 등기해야 될 내용을 등기관이 등기를 했단 말이야. 수탁자를 해임시켰다. 그 등기를 등기관이 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면 신탁 원부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누가 바꿔? 등기관이 그때는 직권으로 바꾼다고. 그럼 신탁 원부의 내용에 달라졌을 때는 법원의 의사에 의해서 원부의 내용이 바뀌는 게 결정되면 법원의 뭐다? 촉탁. 근데 등기관 의사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그래서 신탁 원부의 내용이 바뀔 때는 신탁 원부에 관한 무슨 등기는 변경 등기는 그 사유가 법원에서 했다면 뭐다? 촉탁 이렇게 가는 거고 등기관이 그 사유에 관한 내용의 등기를 했다면 뭐다? 직권 이렇게 간다고. 직권.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 이 정도 내용만큼은 용어적 개념이라든지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더 추가되는 내용까지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뭐다? 킬러형 문항으로 봐야 되고 그 이상 나오게 될 때는 여러분 틀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 수량, 이거는 어차피 신설된 걸 오래 한 거고 이 정도 느낌으로 항상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이 범위에서 지금까지는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바가 된다면 그거는 킬러형 문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여기까지 딱 정리해 놓고 조금 쉬었다가 책에 몇 가지 체크 딱딱 할게요. 그래요.